3분만 놓쳐도 대출이자 판단이 늦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슈는 단순한 선거 유세가 아니라 서울, 강남, 판교, 경기 실수요자에게 바로 연결되는 부동산 정책 신호거든요. 뉴스1 보도 기준으로 2026년 5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핵심은 누가 이기느냐만이 아니라 청약 조건, 주담대 금리, GTX 같은 교통개발, 그리고 내 집 마련 일정이 어디서 흔들릴 수 있느냐예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금리 비교 방법과 청약 점검 순서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먼저 이 뉴스가 왜 재테크 이슈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원문 보도 기준 날짜는 2026년 5월 21일이고 배경은 6월 3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에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 첫 유세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꺼냈고 관련 보도에서는 GTX 공사중지 논쟁까지 함께 나왔어요. 데이터는 여기까지예요. 제 해석은 이러어요. 부동산은 말 한마디보다 규제, 교통, 금리, 공급 일정이 같이 움직일 때 실제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편을 가르는 것보다 우리 동네 청약과 대출 조건이 바뀔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 이슈가 더 선명해집니다. 뉴스1 보도 기준 핵심 날짜는 2026년 5월 21일이고 선거 일정은 2026년 6월 3일이에요. 장소도 중요합니다. 오세훈 후보 유세는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나왔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대국민 회견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으며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전 중구 태평호 거리에서 첫 지원에 나섰어요. 부동산은 지역별 기대감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서울, 대전, 경기처럼 지역명이 붙는 순간 정책 뉴스가 생활비 뉴스로 바뀝니다. 청약은 공고마다 시간이 다르니 청약홈에서 9시부터 17시 30분 같은 신청 마감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발언에서 시청자가 봐야 할 단어는 부동산, 국민배당금, 금리예요. 정치권에서는 공격 문장으로 들리지만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에게 금리는 매달 빠져나가는 현금이에요. 예를 들어 주담대 3억 원을 가진 사람이 금리 0.5%포인트 차이를 만나면 단순 계산으로 연 이자 부담이 약 150만 원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상환액은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하나이에요. 선거 구호를 듣고 감으로 움직이지 말고 내 대출 구조와 청약 자격을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는 이 이슈를 세 갈래로 나눠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청약 조건이에요. 청약 가점은 보통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내 점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담대 금리예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안눈에에서 은행별 금리, 우대 조건, 상환 방식을 비교해야 하고 최저금리 숫자만 보면 위험합니다. 셋째는 지역 변수예요. 서울 강남, 송파, 마포와 경기 판교, 분당, 용인은 교통개발과 공급 일정에 민감합니다. 같은 뉴스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청약홈에 들어가서 관심 단지의 모집 공고, 신청 시간,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2단계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안눈에에서 주담대 금리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은행 이름만 보지 말고 금리 유형, 상환 방식, 우대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3단계는 내 기존 대출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변동금리라면 기준금리보다 은행채와 가산금리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4단계는 후보 발언과 실제 행정 절차를 분리하는 것이에요. 공약은 신호이고 공고와 고시는 실행이에요. 자동화와 업무 적용 관점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뉴스와 내 조건이 따로 논다는 점이에요. 뉴스에서는 오세훈, 유승민, 이재명 정부, GTX,
지방선거 같은 단어가 쏟아지는데 내 통장에는 대출 잔액, 청약 점수, 월 상환액만 남거든요. 고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엑셀이나 노션에 3칸만 만드세요. 첫 칸은 기사 팩트, 둘째 칸은 내게 영향 있는 항목, 셋째 칸은 확인 링크예요. 예를 들어 GTX 공사중지 논쟁은 교통 호재 확인으로, 금리 발언은 주담대 금리 비교로, 청약 발언은 청약홈 공고 확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치 뉴스가 실행 목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출 원금이 3억 원이고 금리가 0.5%포인트만 달라져도 단순 이자 기준으로 연간 약 1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월로 나누면 약 12만 5천 원이에요. 물론 실제 주담대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거치기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어서 정확한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정치권의 금리 발언을 그냥 말싸움으로 넘기면 안 되고 내 대출 조건표에 바로 넣어봐야 합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갈지, 경기 외곽으로 넓힐지, 청약을 기다릴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의사항도 분명히 있어요. 첫째, 최저금리만 보고 대출을 고르면 안 됩니다. 우대 조건을 못 맞추면 실제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둘째, 선거 공약을 확정 정책으로 착각하면 위험합니다. 뉴스일보도 기준 발언과 유세는 정치적 메시지이고 실제 변화는 조례, 예산, 고시, 공사 일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청약은 신청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공고마다 시간이 다르니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보험 비교나 대출 비교 콘텐츠는 광고와 공식 공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쿠팡, 부동산 재테크 책처럼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최종 판단은 공식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관전 포인트가 갈립니다. 서울은 강남, 송파, 마포, 강북처럼 정비사업과 교통 이슈가 가격 기대감을 크게 흔듭니다. 경기에서는 판교, 분당, 용인, 수원처럼 출퇴근 시간이 곧 주거가치가 되는 지역을 봐야 합니다. 부산은 해운대, 수영, 광안리처럼 생활권과 관광 수요가 섞이는 지역이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가 오른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아직 정치 발언과 선거 일정 중심이고 제 생각은 실수요자일수록 지역별 공급 공고, 대출 가능 금액, 월 상환액을 먼저 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핵심을 정리하면 이러해요. 2026년 5월 21일 보도된 오세훈, 유승민의 부동산 정책 비판은 단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 실수요자의 청약 조건, 주담대 금리, 대출 이자 점검 신호로 봐야 합니다. 당장 할 일은 3가지예요. 청약홈에서 내 자격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화 눈회에서 금리를 비교하고 기존 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분은 더 많은 소식과 체크리스트를 https://doort-bessel.f에서 확인해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집을 살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금리와 청약을 더 기다리는 쪽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